사용을 하게 되면 저속 노화가 아니라 아주 고속 노화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입니다. 요즘에 저속 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 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시죠? 올리브유 한 스푼을 꾸준히 먹는 거, 이거 요즘 챌린지로 많이 하시던데, 환자분들도 가끔 와서 선생님 그 올리브유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많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의학적인 방법과 실제로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자체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유는 올리브에서 추출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름이 이제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이고, 부가적으로 이제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도 있고, 또 핵심적인 폴리페놀류가 많아서 항산화 물질이어가지고 우리 인체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의학적으로든 영양학적으로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이제 심혈관계 질환 쪽에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고, 특히 이제 우리 몸의 HDL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좀 증가시키고, 산화 스트레스 같은 걸 좀 줄여주고, 만성 염증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데 일정한 부분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들이 논문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런 지중해식 식단, 건강 이야기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게 올리브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올리브유가 뭐 만병통치약인 것 같고 무조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막연히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과정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일단은 이 올리브유 자체는 피부에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관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올리브유 자체가 피부에 좋다기보다는, 피부는 항상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적당량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이 줄고 혈관 쪽이 좀 건강해지고 항산화 효과가 좋아지면 몸에 있는 염증이나 항염 작용을 해서 몸의 면역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피부도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 속도도 조금 도움이 되고, 탄력이나 혈관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피부도 상대적으로 부가적인 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게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먹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피부에 바르면 좀 보습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피부 미용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먹는 올리브유 같은 경우를 피부에 이제 발라서 보습을 좀 한다든지, 어린애들 아토피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습제 역할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먹는 올리브유 말고 그거를 이제 피부에 바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에 대한 논문들이 꽤 많이 발행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르는 올리브유는 우리 그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질 성분들을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을 구성하는 지질 구조가 오히려 흐트러지고 수분 손실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염증이나 자극 반응을 통해서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올리브유가 좋으니까 바르는 거를 해본다든지, 거즈에 적셔서 이렇게 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화장품 광고 중에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 있는데, 이 올리브유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피부에 양보하지 말고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먹는 걸 통해서, 장을 통해서 피부로 오도록 해야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르면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가 다 좋은데, 결국 올리브유도 지방이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이 되면 산화가 되고 산패가 일어납니다. 온도나 햇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름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산패된 올리브유는 먹든 피부에 바르든 이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산패된 올리브유를 알게 모르게 먹거나 바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오히려 항염 반응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몸의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피부 장벽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잘 보관하지 못해서 산패된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저속 노화가 아니라 아주 고속 노화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 올리브유 보관할 때는 뜨거운 곳이 아닌 서늘한 곳, 햇볕이 있는 곳이 아닌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하면서, 냄새라든지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비싸다고 너무 남는 거 끝까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오래되면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 구매해서 쓰시는 게 실제로 피부나 몸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많아요. 한 스푼 먹긴 하는데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보통 지방이 1g당 9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스푼에 보통 한 10g에서 15g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의 뭐 100칼로리에서 한 150칼로리가 한 스푼만 먹고 이게 맛있어서 두 스푼 먹으면은 이게 거의 한 300칼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늘 하던 패턴 하면서 그 올리브유까지 하나 먹는다 그러면 이게 칼로리가 원래 칼로리 플러스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지방 증가가 많이 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 챌린지를 한다 그러면 다른 이제 내가 뭐 좋아했던 그런 안 좋은 기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걸 대체해서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추가로 영양제처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체중 증가와 칼로리 상승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 마가린 혹은 포화지방산 같은 기름을 대체하는 역할로 올리브유를 드시는 걸 권장드리지 이거를 그냥 영양제처럼 매일 열심히 많이 먹는다 이런 식의 관점은 좀 벗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돈해보면 올리브유 자체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비타민 E, 폴리페놀 덕분에 이제 심혈관 대사나 건강, 항염작용,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몸이 먼저 건강을 해지고 간접적인 플러스 효과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몸 전체의 면역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몇 스푼 꾸준히 먹었다고 해서 피부가 갑자기 뭐 탱탱해지고 젊어지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런 기대는 좀 줄여보시고요. 피부에 바르는 거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꼭 민감한 피부라든지 아토피 있는 분들이라든지 예민한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올리브유는 먹어야지 피부에 바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잘 보관하기 그리고 칼로리 잘 생각해서 먹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수면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이 올리브유 한 스푼 챌린지도 사실 꾸준히 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게 되고 꾸준히 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꾸준히 내 몸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내 몸을 사랑한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내 몸을 위해서 도전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올리브유를 아침에 한 스푼 꾸준히 드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에 대해서 한번 정돈해 봤는데 나를 아끼는 루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꾸준히 해보면 그 자체가 피부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우리 몸에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자기 피부에 맞는 장벽에 맞는 적절한 음식과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브유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종노화에 대한 올리브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